그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학자입니다. 제가 무슨 정보를 특별한 인적 정보랄지 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학자로서 북한 문헌을 쭉 탐독을 하고 주로 이제 담화 분석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치학학의 변화랄지 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걸 읽어내는 데 주로 이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지금의 행보는 생각 이외로 많은 분들은 좀 의외의 어떤 선택과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논리적인 길을 가고 있다.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얘기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얘기한 대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북한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일정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주한미군에 계신 영관급 장교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헌을 여러 가지 주시다 보니까 북한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남쪽 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남한과 한미가 다 전략적 인내니 통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했죠. 북한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니네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수십 년 뒤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거보다 더 뒤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남쪽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쪽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지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북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건 하나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점을 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핵 전략과의 가속 페달을 밟았죠. 근데 그렇게 북한이 행보를 취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담론의 변화가 있어요. 전략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지위의 위신의 상승에 맞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립돼 있고 봉쇄돼 있기 때문에 자주권과 생존권이라는 얘기에 집착해 있었어요.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근데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발전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발전권. 발전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략국가의 지위라는 것과 발전권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보고 경제 노선의 승리를 연결시켜보면 북한의 행보가 대체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논리의 어떤 틀을 가지고 앞으로의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일정한 수준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대외 개방을 해나가는 북한, 뭐 이런 수준에서의 북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원장님께 한번 이제 고견을 듣고 싶어요. 저도 늘 고민하는 건데 핵을 보유한 북한 일정한 수준의 대개방을 하면서 일정한 행보를 하는 거죠. 주변 국가도 행보를 하고 일정 부분을 얘기도 하고 그렇죠.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제된 개방 속에서. 그런 북한과 대면해 나가는 한국의 안보 전략적인 선택지, 옵션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최적의 옵션은 무엇인가?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점에서 대단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 역대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바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의 심화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짧게나마 이제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 관계 전망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정한 남북 관계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동의해 주지도 않아요. 일단 안정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죠. 안팎으로. 그래야 무슨 뭐 통일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랄지 평화의 어떤 그 질을 개선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은 뭐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좀 초조감이 좀 반영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정한 초조감이 반영돼 있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선언했다가 뭐 여건이 되맞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다. 근데 어느 분이 아마 옆에서 그걸 그러한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대통령께 브리핑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대단히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깊은 수준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 확신에 가까운 수준에. 근데 저로서는 염려되는 것이 종전선언을 연내하겠다 이렇게 목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근데 기실 뚜껑을 엮고 보니까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남북 간에도 매우 깊은 수준의 비핵화에 관련된 밀실에서의 일정한 수준의 논의까지 진전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일종의. 그런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연내 종전선언에. 근데 시간에 쫓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또 연내 철도 도로 연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서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철도 도로의 현대화예요. 현대화.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남북 관계가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상징성을 갖는 그런 정책 이벤트 행사 필요 없다는 거죠. 북한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연내에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이랄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주변국들한테는 도대체 남한의 생각이 뭘까?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문장님께서는 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의 당사국 입장, 당사자적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핵능력을 일정 수준 통제하게 되면 남한이 해줄 일이 있다는 거죠. 끌고 들어가는 전략적 북한의 의도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셈이죠. 양날의 칼이다. 그런 전략적인 북한의 의도를 좀 10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향후 이제 미국 관계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정부 시기에 봐왔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뭐 가설입니다만 일정 부분 조심스러운 어떤 진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일정 부분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위협 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트럼프의 접근이라는 건 대단히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단 자국의 안보를 확보해야 되니까 북한과의 일정한 신뢰관계의 수준을 쌓아가고 높여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그러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금기시됐던 한미동맹에서 논의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랄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일반적 결정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미국 관계가 갖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거다. 이거 동의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건 미국의 전략가 집단이나 전문가 공동체에서 어느 수준까지 미국 관계의 진전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걸 장담하기 어렵죠. 사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는 이제 일본도 비슷하겠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정 수준의 핵능력 통제를 통해서 관계의 일정한 수준의 신뢰의 단계까지는 가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 미국, 한국과 일본이 갖는 소위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가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소위 미북 관계에 모두 진전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행보입니다. 전략적 선택이 무엇일까? 이것이 아직 대단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미북 관계에 대한 진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도 앞으로의 이 관계가 어느 길로 갈지를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일정한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편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세력권으로 더 깊숙이 편입해서 그 길에서 자기의 발전적인 길을 모색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대단히 지금 불확실한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단히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의 어떤 정확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